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장학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 자, 요거는 우리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의 여신이 나와 있습니다. 눈 가리개, 저울, 칼 이렇게 있네요. 자, 정의의 의미. 동쪽, 서쪽,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그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은 정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의, 정의의 용사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막 얘기하고 그러던데, 우리 애들도 막 그러던데, 정의의 용사. 자, 동양의 유교에서는요, 의, 즉 옳음을 정의로 이해하였다. 의 하면은 이제 누가 생각나지? 맹자. 특히 맹자가 이제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의예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의 하면은 뭐죠? 수호지심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는요, 서양은 고전적 의미에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글쎄,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받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여겼다. 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오늘날 정의는 주로 사회 정의를 의미하며 이를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 그죠? 사실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특히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 제도가 정의로운 제도여야 한다. 자, 이렇듯 정의에 대한 관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의는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공정한 도리, 공정한 룰 이런 걸로 여겨지고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덕목 중에 하나네, 그치? 정의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정의로운 국가. 자, 그럼 그렇게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뭐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정의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구성원을 차별하는 사회라면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나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죠? 차별받는 사회라면 그 이제 인간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데. 자, 또한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하다. 정의롭지 못하면 자기가 참여해봐야 참여하려고 하지 않나 봐, 그치? 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정당한 노력보다는 권력이나 뇌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겠지. 야, 너 뭐 어렵게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 저쪽에 아는 사람 건너서 뇌물 좀만 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부정의한 사람이 더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정의는 무너지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갈등과 분열에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정의롭지 못하면. 자, 그러므로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자기의 몫을 분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의의 여신은 정의 혹은 법의 여신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이 나옵니다. 아까 정의의 뜻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다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였군요. 그리고 뭐뭐뭐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일반적 정의, 법을 준수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법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아니다, 여기 특수적 정의가 아니구나. 실수. 여기는 이제 특수적 정의 중에서도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받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어떻게? 비례적으로. 자,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B가 어느 날 A 걸 갖다가 이만큼 떼가지고 갔어. 그래서 A는 요만해지고 B는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의롭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다시 교정하자. 교정. 바로 고친다. 그래서 다시 B에 있는 걸 떼다가 A로 갖다 줘서 다시 이제 동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 요게 이제 교정적 정의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이제 바로 잡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분배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각자의 가치에 따라 각자에게 그에 맞는 몫을 분배하는 것.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가 교환적 정의.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정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불공정한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특수적 정의 세 가지 뭐였더라? 교정적 정의요, 분배적 정의요, 그리고 교환적 정의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밑에 보니까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사례를 들어보자 했는데, 교정적 정의 하니까 물건을 훔친 만큼 배상을 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야. 이런 겁니다.
청탁 금지와 부정부패 척결, 일명 이제 김영란법, 이제 몇 년 전에 시행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었죠. 처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막 뭐 그거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참 그래요. 그때 그 많은 언론들이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김영란법에서 반대하고 그랬지만, 예, 결국은 그 반대한 그 속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 전에도 청탁금지법 같은 거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강화한 거죠. 말이 안 돼. 강화했죠. 여기. 그래서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인허가, 인석의 학교의 입학, 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도 형사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 등에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 사유가 있으나, 예, 또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공무원들, 청탁금지법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 지방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에 이르고 적용 대상 인원 400여만 명에 달해 우리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6년인데 많이 바꿔놨죠. 청탁과 사회정의는 무슨 관계일까? 청탁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부탁한다는 말인데 그냥 청탁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뇌물, 자기만의 이득, 자기만의 이익. 공적인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청탁과 뇌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법이 어떻게 돼요? 법이 무시가 되죠. 그죠? 이런 어떤 형태가 생기면서 정의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탁과 뇌물을 준다는 건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옳지 않아.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는 요까지 할까요? 예,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다음 시간에 올 때 그 신문 기사 분석하는 거 2개, 나머지 2개 갖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